1992년 10번째를 맞이한 아시안컵은 일본에서 개최되었다. 첫 번째 참가에서 조별리그 탈락의 성적을 거뒀던 일본은 아시안컵 개최와 함께 1992년 J리그도 출범시키며 본격적으로 축구산업 육성에 뛰어들었다. 이제 두 번째로 출전한 대회였지만 일본은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강적 이란도 1대0으로 잡으며 1승 2무, 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중국과 일본의 메이저 대회 격돌로 많은 관심을 받은 준결승전. 아무래도 경험이 더 많은 중국의 우세가 점쳐졌으나 일본이 3대2로 승리하며 결승에 진출했고, 아시아 전통의 강호로 자리매김한 사우디를 결승에서 1대0으로 누르고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1996년 11회 UAE 대회부터는 대회 방식이 비로소 현재 방식과 비슷하게 틀을 잡아갔다. 12개 팀이 참가해 3개 조로 나누어 각조 2위까지 6개 팀이 토너먼트에 진출했으며 3위 팀 3개 팀 가운데 성적이 뛰어난 2팀까지 총 8팀이 토너먼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대한민국은 A조에서 3위, 턱걸이로 아슬아슬하게 8강에 진출했는데 8강에서 이란에게 무려 6대2로 처절하게 무너지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말았다. 이란의 레전드 알리다에이는 한국과의 경기에서 무려 4골을 집어넣으며 득점 세탁을 했고 대회 총 8골로 득점왕에 오르는 기쁨을 맛보았다. 8골은 아시안컵 단일대회 최다 득점 기록이었고 이 기록은 2019년까지 깨지지 않았다. 8강에서 중국을 만난 사우디는 4대3으로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뒀고 준결승에서 이란을, 결승전에서 UAE를 만나 모두 승부차기로 승리하며 8년 만에 아시안컵을 되찾았다. 2000년 레바논에서 개최된 제12회 아시안컵. 전 대회와 마찬가지로 3위로 간신히 8강에 진출한 한국은 또다시 이란을 8강에서 만났다. 극적인 동점골로 연장전에 접어든 승부에서 이동국의 득점포가 터지며 준결승으로 향한 대한민국. 하지만 사우디에게 1대2로 패하며 우승의 꿈은 또다시 물거품이 되었다. 반면 일본은 결승전에서 사우디에게 1대0으로 승리하며 두 번째 아시안컵을 들어올리게 되었다. 중국에서 열린 2004년 대회는 16개 팀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4개 팀이 4개 조로 나뉘어 2위까지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깔끔한 방식으로 변화했다. 전통의 강호 가운데 이변의 희생양이 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예상된 팀들이 올라온 8강 토너먼트. 한국과 이란은 96년, 2000년 대회에 이어 3번 연속 8강에서 서로를 만나게 되었다. 2002 월드컵 세대 대부분이 버티고 있던 한국은 이번에야말로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각오였다. 그러나 96년에 알리다이에게 4골을 먹었던 한국, 이번에는 알리 카리미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하며 또다시 우승 도전에 실패하고 만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중국이 이란까지 꺾으며 사상 첫 결승에 진출, 일본과 맞붙게 되었다. 요르단과 바레인을 간신히 이기고 올라온 일본보다 분위기 면에서는 중국이 앞서 있던 상황. 하지만 이미 2번의 우승을 경험한 일본이 노련미에서 훨씬 앞섰고 3대1로 승리하며 3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92년부터 2004년까지 일본은 4번의 대회에서 무려 3번을 우승. 축구 산업에 상대적으로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그 어떤 아시아 국가보다 빠르게 강호로 자리매김했다. 14번째 아시안컵은 여러모로 변화가 많은 대회였다. 먼저 1956년부터 4년 주기로 열리던 대회가 2007년 3년 만에 개최되었다. 매번 유로 대회, 올림픽과 같은 해에 아시안컵이 열리며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게 되는 아시안컵을 좀 더 흥행시키고자 하는 AFC의 결정이었다. 또한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동시에 개최한 최초의 대회였고 호주가 처음으로 아시아 AFC로 합류해 참가한 메이저 대회였다. 또한 8강 토너먼트로 개편 후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국가 최초로 조별리그를 통과하며 대회 역사를 새로 썼다. 그리고 또 성사된 한국과 이란의 8강. 한국은 승부차기 접전 끝에 간신히 이란을 물리쳤지만 준결승에서 이라크에 승부차기로 패하며 눈물을 삼켰다. 이라크는 결국 결승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꺾고 사상 첫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했다.
카타르에서 개최된 2011 15회 아시안컵 나름의 역사가 쌓이면서 한국, 일본, 이란의 조별리그 통과는 당연해지는 분위기였고 새로 합류한 호주 그리고 다크호스로 부상한 우즈베키스탄 등 우승의 향방은 더욱 알기 힘들어졌다. 2011 아시안컵의 준결승전은 여러모로 대단한 재미를 선사했는데 새롭게 부상하는 호주와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영원한 숙적 한국과 일본이 맞붙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호주는 무력 시위라도 하듯 우즈베키스탄을 6대 0으로 개박살냈고 일본은 한국을 승부차기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호주가 우승하면 사상 첫 우승, 일본이 우승하면 최초 4회 우승팀의 탄생이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된 결승전이었고 승부의 주는 연장 후반에 가서야 기울었다.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한국계 선수였으며 한국 이름 이충성으로 불렸던 리 타다나리의 결승골로 일본은 한국을 훌쩍 뛰어넘어 네 번째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AFC에 합류하더니 이제는 아시안컵 대회를 개최까지 하게 된 호주. 2015 아시안컵에서 이제는 어느덧 강호에서 배제되어 버린 사우디가 조별리그 탈락을 했고 8강에서 일본은 UAE에게, 이란은 이라크에게 패하며 전통의 강호들이 일찍 짐을 쌌다. 한국은 우즈벡, 이라크를 모두 2대 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안착했고 호주는 중국, UAE를 모두 2대 0으로 물리치고 역시 결승에 도달했다. 무려 55년 만에 기회를 잡은 한국과 사상 첫 우승을 노리는 호주. 0대 1로 끌려가던 한국이 손흥민의 극적인 버저비터로 동점을 만들었고 우승의 희망을 살리는가 싶었지만 연장전 호주의 득점으로 한국의 꿈은 또다시 물거품이 되었다. (4개국이) 참여하던 초창기의 아시안컵 12개국, 16개국을 거쳐 2019년부터는 무려 24개국이 참여하는 대회로 발전했다. A조부터 F조까지 6개 조로 나눈 뒤 각조 2위까지 토너먼트 진출, 그리고 조 3위 6개 팀 가운데 우수한 성적을 가진 4개 팀이 더해져 16개 팀이 참여하는 토너먼트가 열리게 되었다. 전통의 강호들에게는 한결 쉬워진 토너먼트 진출. 16강을 거쳐 8강의 대진표에는 모두 기대했던 팀들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한 팀만은 예외였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16강에서 요르단을 꺾고 8강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고 비록 일본에게 0대1로 패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베트남 축구에 희망을 선사했다. 우승은 다소 의외의 국가가 차지했는데 이라크, 한국, UAE를 상대로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은 카타르가 결승전에서 일본을 만나 3대1로 승리하며 사상 첫 아시안컵을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또한 카타르의 알무이즈 알리는 이 대회에서 9골을 집어넣으며 단일 대회 최다 골 기록을 새로 썼다. 가장 최근에 2019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일본. 하지만 이 준우승이 결승전의 유일한 패배였고 이전까지 일본은 결승만 가면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4번의 우승으로 최다 우승국에 자리하고 있다. 3회 우승국은 사우디와 이란, 2회 우승국은 한국, 한 번씩 우승한 국가는 이스라엘, 쿠웨이트, 호주, 이라크, 카타르 이렇게 5개국이다. 최다 준우승국은 대한민국 72년, 80년, 88년 그리고 2015년 결승전에서 모두 패하며 4번의 준우승을 기록했다. 지역별 우승 횟수를 살펴보면 현재는 유럽 UEFA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서아시아 9회, 동아시아 6회, 호주 1회 그리고 아직 동남아시아의 우승 기록이 없는데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우승이 과연 언제 가능할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초대 챔피언이지만 이제는 너무나 아득한 기억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우승.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세웠지만 아시안컵과는 계속해서 인연이 없었다. 과연 한국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63년 만에 우승을 해낼 수 있을까?